김건희의 남자 이준수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다시 한번 급격하게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바로 특검에 체포 구속된 이른바 주포이 씨입니다. 이 인물이 검찰에선 김건희는 몰랐을 것 같다고 말해줬던 핵심 참고인이었는데 특검 앞에선 연루됐을 것 같다는 취지로 정반대의 진술을 내놓았습니다. 같은 사람의 입에서 같은 사건을 두고 완전히 다른 말이 나온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억 차이 정도로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수사 전체의 신뢰, 나아가 과거 검찰 수사의 의도까지 정면으로 건드리는 대목입니다. 특검 조사에서 새로 드러난 부분을 보면 상징적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이른바 7초 매매로 불렸던 통정매매입니다. 주가 조작 세력이 문자를 주고받은 지 불과 7초 만에 김건희 명예계좌에서 매도 주문이 나간 거래들이 있었고 이 계좌들이 두 번째 작전 국면에서 시세 조정에 동원됐다는 게 특검의 설명입니다. 이 대목을 두고 특검이 김건희가 연루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의 진술을 2시로부터 받아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 조사 당시에는 통정매매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맡긴 계좌주라는 식으로 김건희를 피해자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묘사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연루됐을 것 같다고 말하기 시작한 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말이 바뀌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어느 쪽 진술이 더 현실에 가깝게 붙어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특검은 2시의 입에서 나온 말만 믿고 구형까지 간 게 아닙니다. 2시와 김건희 사이에 오고 간 메시지, 계좌 거래 패턴, 주문 타이밍, 다른 공범들의 진술, 그리고 그동안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2시를 처리해왔는지까지 종합해서 이 구조를 알고 움직인 사람이라는 그림을 그린 겁니다. 반대로 검찰은 똑같은 인물을 상대로 계좌주에게 일일이 설명하지 않은 게 이 바닥 관행이라는 말을 이끌어내고 그 논리를 근거로 김건희에게 무혐의를 줬습니다. 둘 중 하나는 명백히 잘못된 판단인 겁니다. 이 갈라진 진술의 무게를 키우는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2시가 처음 수사선상에 올랐던 건 2021년이지만 그 뒤로 잠적하다시피 사라졌고 검찰은 한 차례 조사 이후 기소 중지에 가까운 상태로 두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2022년에야 다시 소재를 파악해 수사를 제기하고도 결국 김건희에게 무혐의를 주면서 2시는 아예 따로 처분도 하지 않은 채 수사를 끝냈습니다. 특검은 바로 이 대목, 왜 주가 조작 핵심 인물을 이 상태로 놔두었느냐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단순한 수사 지연인지 아니면 정권 핵심을 보호하기 위한 봐주기였는지 지금부터가 본 게임입니다. 2시가 어떤 인물인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도 이미 한번 포착된 바 있습니다. 특검이 압수수색에 나섰을 때 2시가 2층에서 맨발로 뛰어내려 도망치려다 붙잡힌 사건입니다. 평범한 투자자, 단순 참고인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수사가 본격화되면 자신에게 돌아올 파장이 얼마나 클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인물이 결국 특검 앞에서 기존 검찰 수사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권력 보호용 방패 마귀로 작동하던 구조가 깨지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읽히고 있습니다. 이번 결심 공판에서 특검이 김건희에게 징역 15년의 벌금과 추징을 함께 구형한 것도 단순히 과거 주가 조작 사건 하나 잘못한 사람 정도로 보지 않겠다는 메시지였습니다. 특검은 10수년 동안 모든 공범들이 법정에 섰지만 그 한 사람만 법 바깥에 있었다는 취지로 김건희를 규정하며 자본시장법, 정치자금법, 특가법 위반에 더해 허위 진술과 증거인멸 정황까지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여론조사 비용을 건네받아 공천 과정에 개입하고 특정 종교 네트워크와 결탁해 종교 분리 원칙과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렸다는 지적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단일 사건이 아니라 지난 정권 전체의 권력 사유화를 상징하는 인물로 재판부에 제시한 것입니다. 이런 흐름을 감안하면 이 시의 진술 변화는 법정 공방의 디테일을 넘어 김건희와 윤석열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검찰 네트워크의 균열 가능성까지 함께 건드립니다. 그동안 김건희를 지탱해온 방어 논리는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주식은 잘 모르는 사람인데 상장사 대표가 부탁한 이 계좌를 맡겨줬을 뿐이라는 이미지 그리고 주포들은 따로 있었고 자신은 어쩌다 끌려 들어간 피해자에 가깝다는 서사였습니다. 검찰도 이런 틀을 그대로 공식 브리핑에 사용했습니다.
공범들 진술 중 자기들에게 유리한 대목만 골라 소문 듣고 사달라 한 정도라는 표현까지 동원해 무혐의 결론을 포장했습니다. 그런데 특검은 이 구조를 정면에서 뒤집고 있습니다. 김건희가 단지 모르는 사이에 이용당한 계좌주가 아니라 특정 시점의 거래, 특정 기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상당 부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그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7초 사이에 이뤄진 통정매매, 특정 가격대와 물량이 반복되는 주문 패턴 여러 계좌가 동시에 움직인 흔적 그리고 김건희와 이 씨가 나눈 메시지에서 읽히는 친밀한 소통은 모두 그런 그림을 강화하는 요소입니다. 이 씨가 특검 앞에서 연루됐을 것 같다고 말하게 된 배경에는 자기 말만 바꾼 게 아니라 새로 제시된 데이터와 증거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사람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 검찰 수사 때는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았느냐는 점입니다. 이 씨는 1차 작전 국면에서 김건희의 다른 계좌를 관리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은 그 시기를 중심으로 김건희는 몰랐을 것이라는 말을 이 씨에게 받아냈고 그 진술을 무혐의의 핵심 근거로 삼았습니다. 반면 특검은 2차 작전 시기 바로 7초 매매가 집중적으로 나온 구간과 2개의 계좌를 정면으로 파고 들어갔은 인물에게서 연루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을 또 끌어냈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질문을 어디에 어떻게 던졌는지에 따라 답이 완전히 달라진 셈입니다. 이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의문은 과거 검찰이 정말로 몰라서 못하고 든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건드리지 않은 것인지입니다. 그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처음이라 허술했던 수사였다면 단순 무능으로 볼 수 있지만 일부러 특정 영역은 질문조차 하지 않았다면 그건 의도적 방어막, 즉 권력형 봐주기 수사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특검이 지금 이 씨의 불기소 처리 경위까지 별도로 들여다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의 지시로 수사가 멈췄고 왜 기소 대신 공중에 떠있는 상태로 방치했는지 그 기록을 되짚어보면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단지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정권 차원의 방어 공작이었는지 여부까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 씨 개인의 행보를 조금 더 세밀하게 보면 이번 국면이 얼마나 위험하게 흘러갈 수 있는지도 보입니다. 2층에서 맨발로 뛰어내려 도주를 시도했던 사람, 오랫동안 소재를 감췄다가 다시 붙잡힌 사람, 그리고 결국 특검 조사실에서 과거와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이런 인물은 단순히 범행 가담자를 넘어 사건의 전모를 알고 있는 잠재적 폭로자이기도 합니다. 김건희와의 관계에서 수년간 쌓였던 신뢰와 이해관계를 누구보다 잘 아는 위치에 있었고 동시에 검찰과 특검이라는 서로 다른 권력기관 모두의 수사를 몸으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런 인물이 더 이상 한쪽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지 않고 자기 생존을 위해 말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건 사건이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김건희를 보호하는 검찰대 의혹을 제기하는 야권 언론이라는 대립 구도였다면 이제는 과거 검찰 수사팀의 서사와 특검에서 나온 공범 진술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싸움은 결국 기록과 증거 그리고 그 기록을 누가 언제 어떻게 조작하거나 걸러냈는지를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또 하나의 변수는 윤석열과 김건희의 관계입니다. 김건희 재판에서 특검은 피고인이 10수년 동안 법 위에 서 있는 예외적인 사람으로 대접받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뒤에는 당연히 윤석열이라는 권력의 존재가 있었습니다. 검찰총장 시절부터 대통령 시절까지 이어진 권력의 그늘 아래 김건희 사건은 번번이 비껴갔고 무혐의 결정은 그 구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치 지형이 완전히 바뀌었고 윤석열 본인도 내란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 신세입니다. 김건희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서사는 더 이상 예전처럼 기계적으로 되뇌이기 어려운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회가 해야 할 일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어떤 정치적 유불리로 볼 것이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통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한때 얼마나 권력 친화적으로 기울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지금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를 차분히 점검해야 합니다. 이 씨의 진술, 특검의 구형, 재판부의 판단 그리고 이후 이어질 수사 확대까지 모두 그 과정의 일부입니다. 김건희와 윤석열 그리고 그 주변 인물들도 더 이상 법 위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상식을 이번 사건이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 출발점에 지금 주가 조작의 핵심 인물 한 사람이 내놓은 뒤늦은 진술 번복이 놓여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 논평, 정치보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